안녕하세요. 예, 뒷반 학생들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선생님은 뒷반 기술 수업 전학년 다 가르치지만 이번 주에는 뒷반 기술 수업을 맡은 이덕주 선생님입니다. 아침에 코로나 지도할 때 선생님 잠깐 얼굴 봤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등교하면은 탄성 자동차 만들기 수행평가 하면서 다시 선생님과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여러분들 지금 기술과정 중에 기술은 지금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3차 시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4단원 수송기술과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 중에 단원 마무리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178페이지랑 179페이지 내용인데요. 선생님 설명 미리 듣기 전에 178 교과서, 179 피시고 해당 내용 풀어보신 다음에 동영상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면서 같이 문제 풀어도 되지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푼 다음에 한 번 더 동영상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문제 잘 풀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들고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필요한 내용은 적으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PPT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원의 마무리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교과서는 178쪽이니까 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술과 시스템. 수송기술에서는 시스템 되게 중요합니다. 제조기술 시스템, 그 다음에 통신기술 시스템이 있는데요. 각각의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술의 개념은 알아야 되겠죠? 수송기술은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기술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사람이나 물건,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A에서 B로 A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요? 빠르고 정확하게 어, 빠르고 정확하게 옮기는 것을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수송 기술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이나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따라 적절한 뭘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할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이용할지, 기차를 이용할지, 자동차를 이용할지, 적절한 이걸 뭐라 부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수송수단을 활용해야 됩니다. 적절한 뭘 이용할지에 대해서 수송수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송수단의 이동 경로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길이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당연히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는 당연히 도로가 있으니까 길이 있죠. 기차는 당연히 철로가 있으니까 이동 경로라든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을 갈 때 어떻게 이용할지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당연히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비행기겠지만 현재 우리가 여기 학교에 오는데 아파트에서 또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 수가 없겠죠. 왜요? 주변에 비행기가 없고 비행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또 뭐가 있겠죠? 아, 차가 있겠죠. 그럼 차를 타고 가면은 좋겠지만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은 부모님이 운전해 줘야 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아, 그렇죠. 어, 자전거를 타고 오겠죠? 어, 그래서 자전거를 탈지 걸어올지 보통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데 조금 이쪽에서 약간 이사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할 수 있겠죠? 예,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거리가 애매모호한 학생은 버스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탈지 본인 나름대로 선택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너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뭐도 할 수 있겠죠? 아, 좀 거리가 멀다. 그럼 택시를 타겠죠?
당연히 빠르지만 비용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수송기술 시스템 여기 별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별표를 한다는 거는 왜 할까요? 예,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당연히 별표를 하겠죠. 수송기술 시스템은 생명기술 시스템, 제조기 시스템 다 똑같습니다.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인데 크게 투입 과정 산출로 되게 됩니다. 그럼 투입은 뭘 할까요? 수송 대상, 뭐를 옮길지 사람이냐 물건이냐. 그다음 수송 수단, 수송 수단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어, 자전거를 이용할지, 그다음에 기차를 이용할지, 비행기를 이용할지, 배를 이용할지 선택하는 게 수송 수단이겠죠. 수송 인력, 수송하는 데는 당연히 택시기사라든가 비행기 기장이라든가 필요하겠죠. 수송 인력. 그다음에 에너지, 어떤 에너지 이용할지. 자전거면 사람의 힘이지만 비행기는 당연히 화석 연료를 쓰겠죠. 에너지. 그다음에 수송 공간,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백길이라든가 등이겠죠. 지원 시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터미널이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비행장 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걸 보통 투입이라 합니다. 과정은 간단해요. 투입하면 우리가 뭐 하죠? 타겠죠. 탑승과 선적과 하차, 이 공간 중간에 있는 것을 보통 과정이라 합니다. 탑승부터 하차하여까지 이동 과정을 보통 과정이라 하고요. 산출은 당연히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되겠죠. 수송 대상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다. 도착이 보통, 도착이 중요하게 도착이 보통 산출에 해당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목임은 수송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다음 수송 계획에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음 수송 계획에 반영한다? 내가 한 번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다음에 똑같이 이용할 때는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해서 그런 수송 과정, 수송 기술 시스템을 이용할지 아니면 다른 걸 이용할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수단의 효율적인 이용 분야입니다. 수송 대상, 비용,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돈을 지불할수록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돈이라는 게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송수단의 종류, 육상, 해상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육상 수송수단에 뭐가 있는지, 해상 수송수단,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수송수단 나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육상 수송수단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차,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차. 해상 수송수단은 배, 그 다음에 전에 또 온라인에 EBS 온라인 타면 뭐였죠? 배 형태지만 물에 떠서 가는 위그선, 위그선도 있죠.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수단에는 비행기라든가 우주선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기술의 발달 단계 나와 있는데요. 동력기관 이전의 수송과 동력기관이 등장한 수송과 그 다음에 첨단 수송수단으로 우리 책에서는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기관 이전이가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든가 외연기관 나오기 전이가 바람의 힘이나 등등 물의 힘을 이용한 게 보통 동력기관 이전의 수송입니다. 보시면은 인력, 충력의 이용, 수레, 마차, 통나무, 배, 뗏목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하게 되고요. 자연의 힘, 자연의 바람을 이용한 게 뭐죠? 힘을 이용하는 배인 뭐가 있을까요? 돛대를 막 세우고 이용하는 범선들을 이용해서 보통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기관이 등장한 다음에 보통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증기기관 이용해서 증기자동차, 증기기관차 등
이용했는데 이걸 보통 증기기관 하면 보통 우리가 내연일까요? 외연일까요? 나무라든가 석탄을 이용해 물을 끓여서 그 물이 팽창하는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어, 외연기관이 합니다. 그 외연기관의 반대는 뭘까요? 당연히 어, 내연기관이겠죠. 그래서 내연기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휘발유, 그 다음에 디젤, 경유를 넣는 거를 보통 내연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은 떻게 구분한다 했죠?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외연기관은 뭔가 물을 끓여서 그 물을 끓인 물의 팽창력을 이용한 거죠. 내연기관은 뭘까요? 휘발유나 경유에 불이 붙으면 바로 팽창을 하죠. 팽창한 힘을 곧바로 얻는 게 뭐죠? 어, 내연기관. 또는 뭔가를 끓여서 하는 건 뭐라고? 그걸 외연기관이 한다. 두 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연기관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있고요. 그다음에 디젤기관 차, 디젤선, 비행기, 우주선 등이 있고요. 전동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동차, 자기 부사 열차 등이 동력기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저희 설명한 하이퍼루프, 친환경 선박, 민간 우주선 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앨런 머스크가 지금 민간 우주선을 며칠 전에 최초로 발사하게 됐는데 성공적인 발사를 해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수송기술의 이용과 안전입니다. 수송기술 이용과 안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사용할까에 대한 분야죠. 자전거, 자동차 이용과 안전, 자전거, 운전자, 승객, 보행자로서 지켜야 할 안전사항 준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요. 충돌 사고의 예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차, 배, 항공기 이용의 안전에 대해서 승객으로서 지켜야 할 안전사항 준수해야 되고요. 안전시설, 비상탈출 위치 확인하고 사고 시 대처 요령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하여 대피합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아까 얘기한 수송기술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수송기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수송기술의 이용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재생 에너지 이용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보실까요? 그러면 선생님 전에 필기한 거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럼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아닌 걸 보통 뭐라고 할까? 보통 우리가 생각나나요? 기존 어,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기존 에너지. 기존 에너지가 전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가 보통 기존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글씨가 잘 안 나오지만 써볼게요. 석탄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원자력 에너지가 어디에 된다고요? 예, 기존 에너지입니다. 이 기존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신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인데 신생 에너지는 이 기존 에너지를 변형한 에너지가 보통 신생 에너지고 재생 에너지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이걸 재생 에너지로 합니다. 그럼 문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종류와 화석 연료 이용의 문제점. 에너지의 종류는 빛 에너지, 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빛 에너지는 뭘까요? 우리가 전기를 이용한 램프 종류 LED가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뭐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통 두 개가 있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력 발전소.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터빈을 돌리죠. 이걸 보통 역학적 에너지를 합니다. 열 에너지, 당연히 뜨거운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뭘까?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배터리 종류입니다. 배터리에 있는 화학적 반응이 다 전기로 나오죠. 이런 에너지가 있고, 곧바로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번개, 정전기, 이게 다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다음 핵 에너지, 핵 폭발이 있고 핵 융합과 분열이 있는데 이런 걸 보통 핵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에너지의 종류로 나누게 되고요.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화석 연료 이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화석 연료는 태워 사용하죠.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오염 물질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 뭐의 원인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뭘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볼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보통, 신에너지 또는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하는데요. 신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화석연료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 또 수소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가스와 액화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연료전지, 전에 얘기했죠? 수소를 산소랑 반응해서 쓰는 연료전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꼭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꼭 낼 거예요. 신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 가스와 액화가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하는데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물, 떨어지는 강수, 지열, 생물, 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나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뭐가 있을까요?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수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수열 에너지. 그럼 하나하나 조금 설명해 볼까요? 태양광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EBS 온라인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 빛을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빛에는 우리가 보통 태양 전지판을 쓰게 되겠죠. 태양 전지판에 빛이 바로 들어와서 그걸 전기로 변환시키는 게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에 발생된 걸 가지고 뭐라죠? 파이프에 햇빛이 받으면 뜨거워지겠죠. 그걸 이용한 게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그 열 에너지 가지고 뭐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온수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태양열 에너지도 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 높은 첨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뭘까요? 거울을 놓은 다음에 모든 거울이 이 첨탑에 다 만나게 합니다. 그럼 첨탑의 온도가 뭐 200도, 300도, 400도 올라가겠죠. 그럼 물이 끓겠죠. 그 끓는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다. 그럼 태양광 에너지가 되고요. 이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용한다. 그러면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꼭 두 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는 당연히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게 되겠고요. 지열 에너지는 우리나라는 좀 약하지만 일본이라든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이라든가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력 에너지는 당연히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니까 수력 발전소가 보통 많이 이용되겠죠. 해양 에너지는 전에 얘기했죠. 조력 발전 있었죠. 조수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력, 파도가 위아래에 치는 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흐르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기억나시나요? 해양 에너지에는 조력 발전, 파력 발전, 그 다음에 조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가 있고요. 생물체를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뭐 선생님 잘 알겠죠?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메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우리가 버리는 에너지 있죠? 뭐 폐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집에 사용하는 흔히 뭐 알 수 있는 게 집에 사용하는 목재 가구 있잖아요. 이거 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다시 에너지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열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전에 4강 프린트 자료, 이게 소위죠. 4강 프린트 자료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 종류, 기존 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석탄, 가스, 액화 에너지,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 쭉 나왔잖아요.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가로를 많이 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오겠죠. 이 내용 전부 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 4강에 들어가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시 교과서 178페이지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로 정리하기 전에 지금 하나가 빠졌죠. 책에 보면은 네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에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8번 가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료에 8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무어가 뛰어난 제품을 이용한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고 친환경 자동차 사용한다. 당연히 8번에 들어갈 내용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뛰어난 제품을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8번에 들어갈 내용은 에너지 소비 효율입니다.